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재개에 나선 미국주 가운데 일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현지 시간 17일 최근 일주일간인 지난 13일까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사우스 다코타, 아칸소, 메인주에서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경제와 관련해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회복될 것이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5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경기 부양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의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간 기준으로 0.9% 이상 빠지면서 1920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빠졌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상승했고 6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0.2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3,6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0.3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6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0.79%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9,000선 회복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이 나오면서 9,014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마감됐고요.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1%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81,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고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게 빠졌습니다. 61만 원대 이탈하고 60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네이버는 3% 가깝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21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우선주는 0.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 1927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 69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현재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 13% 이상 급등하면서 흘러가고 있네요.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현재 비트지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아이온체인은 2% 이상 상승 나옵니다. 에메랄드 이더도 역시나 5%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을 함께 만나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 코인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네로가 0.67%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는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V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서 IT 공용 기업들은 오히려 M&A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1%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관망기조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관망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9,000선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기술주는 계속해서 좀 수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찌 보면 큰 그림 속에서는 그 지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부분보다는 철저한 어떤 그 개별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나 테크 중심의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시장 형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 그리고 지난주 2주 연속 시장 내 나스닥을 비롯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전통적인 주식들에 대한 관심 부분보다 상당 부분 차별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매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부분은 뭐니 해도 한 4가지 정도로 딱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켠에 시장 긍정적인 자리를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경제 재개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활동의 개시, 경제적인 활동의 개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에만 있었던 격리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그 생활해 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오픈이 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시장 그 우려감으로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지표의 위축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미국 소비 지표도 그렇고요, 생산 지표도 그렇고요, 어쩌면 사상 최악의 어떤 그 지표 발표를 하면서 최근 나타났었던 고용 지표의 최악 움직임, 여기에 더해져서 생산 지표와 그리고 소비 지표까지 침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일단 확연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기에는 상당 부분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다소간, 미국 입장에서는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앞서서 경제 재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움직임을 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간의 지금 질투심,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한 가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과 관련된 어떤 그의 움직임, 행보들이 중국을 압박을 함으로써 그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을, 지지 기반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도 보여진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소한 좀 관망 양상 내지는 소강 국면, 확실하게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시장이
어떤 그 변동성 국면에 다다른 것도 아닌 그런 다소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양상들, 그러면서 시장 점차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그 노력 내지는 행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치료제 개발 이슈는 여전히 시장 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를 비롯한 ECB를 비롯한 우리나라 하는 금통위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장 내에 어떤 유동성 확대, 유동성을 계속 지속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지난주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FOMC 그 의사록 발표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시장 내 이야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마이너스 금리는 당분간 있을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갑작스러운 급등이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뒤에 그리고 그 전후에 뒤의 공포, 소위 말하는 물가지수의 어떤 그 시장 전망치 대비 다소간 좀 위축되어지는 물가지수의 그런 움직임들, 마이너스 물가지수의 어떤 그 지속,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이션의 공포, 뒤의 공포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어떤 그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조금은 좀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어느덧 26달러, 27달러까지 임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사우디가 추가적인 감산 이야기를 조금 좀 더 농도 있게 시장 내 펼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국제 유가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되어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 부분과 금융 경기 부분,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그런 상황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여기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미국의 정치 상황들, 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산재 내지는 혼재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연하게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완전히 완연하게 변동성 국면으로 빠져들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마도 소강 양상, 다소간의 혼조 양상, 힘겨루기 양상이 진행되어지면서 시장 다소간의 좀 관망 양상이 짙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번 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마친 이후 미국 시장을 일단 강보합세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최근 나타났었던 그런 모양새,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0.25%의 상승, 하지만 나스닥 지수 0.8% 가까운 상승 나타났고요. 주간 기준 3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률을 생각을 좀 해보면요. 다우지수는 2.6%의 하락, 나스닥은 1.2%의 하락. 결국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다우지수의 하락률보다 좀 약해지게 나타나면서,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기술주들에 대한 향후 기대감 여전히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악의 소비 지표, 최악의 생산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 그 핵심 축에는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경제 재개가 과연 어떤 그 시장 소비 개선, 소비에 대한 개선세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핵심 지표들에 대한 어떤 그 위축 과정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 그 걱정거리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가 4월 소매 판매가 16.4% 감소를 했죠. 그리고 4월 산업 생산 역시 11.2% 최악의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기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충돌 가능성이 본격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화웨이에 어떤 그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기술주들에 대한 영향,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이번 주 상당 부분 좀 조심스러운 행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이 일단은 화웨이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에 그동안은 미국에 존재한 기업들에만 제재를 검토를 했어. 제재를 지금 이행을 해 왔었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력을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이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물론 12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즉각 철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은 좀 더 격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시장의 중심점에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물론 코로나19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의 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긍정적인 큰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소강 양상, 관망 양상의 행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좀 화웨이발 이슈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미국에 위치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화웨이발 기업들, 화웨이향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 위치한 화웨이향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최근 대만 TSMC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의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 그리고 이 반대편에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로 인해서 화웨이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을지, 이 부분 역시 이번 주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아마도 관망 양상은 조금 좀 지난주보다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5G와 반도체에 대한,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 상당 부분 관망 양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업종별로 업무 복귀의 어떤 그 상황들, 업무 복귀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한편으로는 시장 내 FOMC를 비롯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시작은 이렇게 했죠. 코로나19의 근원지는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손해를 봐왔었던 경제 손실에 대해서 중국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소간 지지난주에는 좀 소강 국면 내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듯 했지만, 다시금 지난 주말 우리 장 마친 이후에 화웨이를 다시금 미국 쪽에서 들고 나오면서 시장 조금 좀 긴장의 어떤 그 모습이 역력해지는 그런 상황들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올해 11월 달이죠.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그런 행보, 이런 부분과 절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들이 미국 2020 대선과 관련된 그런 전략 중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런 움직임, 선거의 어떤 그 방향성, 이 부분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에 놓고 긴 호흡에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주간 단위 또는 일간 단위의 핵심 이슈들이 왜 불거져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의 전개 방향은 어떨지, 이 부분을 대선과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나가는 그런 부분 분명하게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 재가동과 관련된 노이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제 재가동을 부분적으로 실행을 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방역 수위를 다소간 좀 완화시켜가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중국, 독일,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제 재개가 한창 진행 중인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스페인이랄지 이태리랄지 유로존 국가들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이번 주 시장 내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중국에서는 양회 개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회, 올해 정치적인 방향성, 경제적인 방향성, 사회적인 방향성을 확정짓는 그런 회의.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양회 개최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그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경기 부양책, 그리고 경기 전망치, 그들의 GDP 성장률을 과연 3% 정도까지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 상당 부분 시장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개최될 중국 양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그리고 한창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 양상으로 가는 그런 스탠스를 중국이 양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격화되어지는 쪽보다는 완화되어지는 쪽으로의 스탠스로 결정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벤트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이번 주에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예상이 좀 스케줄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의 PMI 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특히나 화요일 날은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상원 의회에서의 증언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과연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앞으로의 유동성 확대 정책,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 위축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시장과의 소통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특히나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 직구하는데 이번 주에 중국의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 중국의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결국엔 이게 미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상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산업 생산이 3.9%,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부분, 시장 내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 부여 가능하고요. 지금 중국을 한 발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경제 재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 V 반등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소위 말하는 그런 경제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뒤따르고 있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상황을 그대로 그림자처럼 한 발 뒤에서 어떤 그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어떤 그 산업 생산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출과도 연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같이 연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중국의 V 반등은 환호하면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도, 이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 중에 대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완화 내지는 1차 합의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혹여나 생겨질 갈등의 격화 부분으로 되어지게 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 내에 나오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의 산업 생산은 4월 달 첫 번째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장 전망치인 1.5%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지난 1월, 2월 달 최악의 국면을 보였을 때가 마이너스 13.5%의 하락. 하지만 3월 달에는 마이너스 1.1%로 그 하락폭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결국은 4월 달에는 3.9%의 플러스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소매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월 달이 마이너스 20%였다라면 3월 달은 마이너스 15.7%, 하지만 4월 달은 마이너스 7.5%를 기록하면서, 물론 여전히 마이너스권 역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이너스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중국의 양회 개막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양회 개막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정상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아마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 모습들, 시장에서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인프라 확대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맺혀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갈등 양상보다는 아마도 갈등을 완화시키는 어떤 그 화해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무역 분쟁에 대한 명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나오겠다. 한편으로는 강경 대응을 취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은 일정 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경제 재가동이 가속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여기에 가미가 되죠. 첨가가 되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가 재가동이 된다면 그 재가동, 회복이 되는 속도는 말 그대로 중국의 속도 못지않게 미국, 유로존 역시 V자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
생산이랄지 특히나 고용 부분에서의 V자 반등 가능성. 지금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주간 신규 실업 건수도 상당 300만 건 이하로 내려가면서 점차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로 계속 이어지는 경제 재개 이런 부분들이 가속도를 내게 된다라면 일단 고용의 회복 속도는 상당 부분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 중국은 경제 지표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어지는지 완화되어지는지 상당 부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마도 그리고 그에 따른 모습은 일단 미국 역시 V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L자 반등 내지는 L자형 모습 아니면 조금 그 뒷꼬리가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는 꼬리가 길어지게 되는 나이키라는 그런 모습을 뭐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나이키 어떤 그 상표의 모습과도 유사한 그런 경기 회복의 모습이 좀 나타날 그럴 가능성도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미국의 V자 반등 역시 우리가 상당 부분 기대도 해볼 만하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경기 재가동의 속도 그리고 확장의 어떤 그 산업군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어떤 그런 양상,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 내 관심 권역이 이동되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실생활의 변화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자. 우리나라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되는 네이버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빵 주식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분명히 언택트 테마 관련주로 미국의 빵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시장 IT랄지 5G랄지 뭐 식음료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자동차 업종이랄지 그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종목군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종목 장세에서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시고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나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점에 두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게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종들까지 짚어주셨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악재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화웨이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우리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업종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대 매출처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장도 물론이고요. 미국 시장도 물론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의 어떤 그 상승, 미국 시장도 3대 시장 중에 상승률이 가장 돋보이는 시장이 나스닥 시장입니다. 이 나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움직임, 결국은 빵 주식들로 이제 그 압축이 되어질 텐데요. 과연 빵 주식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 인텔이랄지 시스코랄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난 주말 안타깝게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상승을 하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8% 급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놓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코스피 시장의 시총 가장 큰 기업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화웨이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통신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비메모리 반도체는 AP죠. 그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라는 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인텔, 퀄컴 등 미국 여기에 보잉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제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복성 발언까지도 지금 아끼고 있지 않다라는 점. 여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 규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웨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우려 지금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과연 팡 기업들, 애플이랄지 아마존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 그리고 미국에 포진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랄지 아니면 시스코랄지 인텔이랄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화웨이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연하게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궁극적으로 반도체 자급주의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영역까지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자국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급, 그러니까 국수주의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도 좀 구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담겨져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점.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메모리에 지금 화웨이가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메모리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긴 호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들, 반도체 국수주의 이 부분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중국 보복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인텔, 퀄컴, 보잉 분명하게 꼭 집어서 중국에서 보복성 제재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애플을 포함한 팡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보복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결국은 팡 기업들과 인텔, 시스코, 퀄컴 등 비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대치 양상,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시장에서의 차별화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어떤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특히나 팡 기업들 중국 의존도, 중국의 어떤 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기업들이 어찌 보면 가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가장 안전적인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속에서 그러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그 대피처, 도피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순위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텔, 퀄컴, 시스코 이런 비메모리 회사들, 그리고 이 비메모리 회사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화웨이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영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상황에서 오히려 이 IT 공룡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고 이게 있죠? 영향받는 부분과 M&A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성장, 어떤 그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그들은 이미 발빠르게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T 기업들 중에서 M&A가 지금 가장 활성화하고 있는, 지난 코로나가 일어난 기간 중에 활성화한 기업은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2위를 끌고 가는 것이 애플 컴퓨터, 그리고 인텔, 페이스북, HP 각각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언택트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영역의 확대를, 지금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위축되어지는 현금 동원력이 가장 지금 작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지금 기업 확장, 사세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버랄지, 우버 같은 경우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우리 실생활의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줌을 비롯한 어떤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애플 컴퓨터는 넥스트 VR을 인수를 했죠. 이미 1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넥스트 VR, AR 그만큼 이 부분은 화상 그리고 언택트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아파트를 본다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이사를 하려 그러면 미국 아파트 실질적으로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도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360도 VR, 360도 AR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 구경을 그대로 지금 현실 세계처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VR에 대한 관심, 그 언급은 높아져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팡 기업들의 영업 확장 방향성, 이 부분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장 내 테마 관련주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의 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시장 변화의 어떤 그 테마군 변화의 방향성의 힌트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조금 적었는데 투자 전략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핵심 전략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시장 지금 다소간 좀 관망 양상으로 빠지게 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동성을 그렇게 많이 키울 만한 그런 어떤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 11월 대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그들의 전략 방향성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그 지표 위축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힘겨루기 양상을 겨루면서 시장 다른 좀 관망 양상을 보여줄 텐데요. 결국은 시장 포스트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결국은 개별 종목 이슈의 어떤 그런 움직임 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